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2주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추석 이후에 별의별 일들이 참 많았죠. FOMC 회의도 있었고 또 그 속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싸움도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어제는 중국이 대규모 부양이라는 정책적 흐름을 보여준 흐름도 진행됐고 역시나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보다 못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그래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오후장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한국 증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주요 지수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게 되면 9월 17일 기준입니다. 대만 21% 올해 상승을 했고 미국 나스닥이 17.4% 상승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8.19%, 지금은 이거보다 더 상승을 했죠.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을 보게 되면 우리 시장 마이너스 3%, 코스닥은 15% 정도 하락한 부분. 그죠?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대한민국 증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수급에 키를 주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 순매매 흐름을 봤을 때 6월, 7월 달까지 매수 흐름을 이어가다가 그죠? 8월에 2조 8천억 매도를 했고 9월 달에 7조 1천억 그죠? 오늘까지 합치면 거의 7조 5천억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왜 매도할까요? 그죠? 근데 그 매도 7조 5천억 중에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약 8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미국 시장의 상방, 반도체 업종의 상방을 봤다면 이렇게까지 그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8조 가까이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일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어제 그죠? 9월 24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와 관련된 토론을 했죠. 그리고 그 속에서 금투세 시행 팀장이라고 하는 김영환 민주당 금투세 도입으로 증시가 하향하는 흐름을 확신한다면 그죠? 인보수에 투자하라. 그죠? 그 이전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한 말이 또 있죠. 그죠? 금투세 시행돼서 개인이 불편하고 법인 만드는 게 더 위리하다면 법인 설립해라. 그죠? 또 그 다음 이재명 대표는 그죠? 대한민국 증시에서 그죠? 대한민국 주식을 사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 이 이야기는 도대체 다 뭡니까? 대한민국 증시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시장,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주시장에서 이 자금이 원활하게 기업들에게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 기업들이 주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 시장 앞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자, 토스증권이 며칠 전에 리서치 센터를 처음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첫 리포트가 왜 미국 주식인가? 대한민국 주식이 아니라 왜 미국 주식인가? 그 리포트가 뭐예요? 처음 발간한 첫 제목입니다. 이 다 뭡니까? 그죠? 국장 떠나고 서학개미가 되라고 부채질하는 거 아닙니까? NH증권 부분의 이 자료인데 NH증권에서 그죠? 30억 이상 고액 자산가의 45.3%가 해외 주식 투자로 증가하고 있고 그죠? 개인 고객 전체 부분에서는 20%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부채질하면 대한민국 국장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죠? 자, 실제로 그죠?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이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하면서 상위 0.1% 세금이다라고 가장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부자 감세이면서 상위 0.1%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선 피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도표는 그죠? 지금 3대 증권사 시장 점유율 50%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3대 증권사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곱하기 2를 하면 100%가 되니까 수치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우리 시장에 있어서 국내 주식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 비중은 2022년 442억에서 900억, 2024년 900억으로 이렇게 놀랍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예탁자산, 고객 예탁자산이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작년 연말에 345조 6,349억인데 올해는 361조로 16조가량 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금투세에 해당하는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번 계좌 비율이 13.5%, 약 46조 정도가 그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작년 연말에서 올해 36조 4,300억으로 10조가량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50% 마켓 비중이니까 약 20조가량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큰 손들이 벌써 20조가 이탈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상위 0.01%, 0.1%에 해당되는 세금이라고 이렇게 여론 호도하면 안 되죠. 자, 죽수는 K 증시.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대한민국 글로벌 증시가 세계에서 꼴찌다. 전쟁하는 러시아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비율, 요 파란색입니다. 2020년 176조, 약 177조가량을 투자하다가 지금 2024년 6월 말 보게 되면 158조. 그죠? 약 20조가량 줄어들고 있어요.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수익률 더 나는 해외로 빠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국민연금 중요한, 수익률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튼 기관도 빠지고 국민연금 역시 2020년 192조 7,520억의 해외 투자 비율이 지금 390조 8,370 엄청나게 또 증가하고 있죠. 자,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 그죠? 기관도 빠져, 펀드도 빠져, 개인도 빠져. 그래 놓고 뭐예요? 세수증대 효과도 없는 거 계속 밀어붙이는 야당. 제정신입니까? 그죠? 자, 금투세 부재 감세라고 그러는데 실상은 서민세다.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죠.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실제 아주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우 금투세 적용 시 펀드 환매 이익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 부담이 기존보다 15.4%에서 22%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인 부분, 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인 부분은 줄어들어요. 그죠? 그런데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 금융소득과세보다 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자 감세입니까? 반대잖아요. 그죠? 초부자들에겐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과거 대장동 개발 사업 투자한 부동산 사모펀드 천화동인 이런 게 결국 이 부분 아니에요. 그죠? X가 커서 수익이 많이 날수록 세 부담이 감소하는 거. 자, 여기에서 지금 사모펀드에 보게 되면 약 653조가 사모펀드 서 이제 그걸 하고 있죠. 그런데 주식형 21조, 그죠? 부동산 171조, 특별자산 148조 이런 부분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사모펀드의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좋은 일만 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식형 사모펀드 아까 말씀드렸던 22조, 약 22조인 부분에 있어서는 비과세였던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을 원천으로 한 분배금의 최고 49.5%, 환매 시 27.5%. 그러니까 환매를 하는 부분이 세금이 더 낮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 매년 펀드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금투세가 그죠? 막연히 시장에 별 영향이 없다가 아니라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시장, 주시장이 약세 영향의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지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날, 그죠? 미국 시장, 우리 추석 연휴 이후에 비컷 파월 FOMC 회의에서 0.5% 인하를 했습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고용 증가폭이 둔화됐다고 지적한 부분. 뭐 이거는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미국의 고용이 임계점에 왔다. 그죠? 여기서 선제적으로 데이터에 의존하지 말고 꿈을 대다가는 늦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강한 금리 인하가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을 9월 6일 날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0.5%를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하는 상황 흐름으로 가게 되면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자의 부담률이 낮아지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장주도, 그죠? 이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한 PER 상승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선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S&P 500 지수 12개월 이상 PER, 여기 PER 녹색 부분이고 예상 순이익이 지금 회색 부분입니다. 실제 1995년에서 2000년 이 부분에 우리 시장도 1999년에서 2000년까지 코스닥이 난리부를 쳤던 때 그게 이제 IT 버블을 만들었던 때죠. 밀레니엄 버블. 그러면서 우리 시장 새로운 기술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올라오던 때 미국 시장 부분에 있어서 이 당시에 그죠? PER이 17.6배 순이익이 3,200억 달러 정도, 이 정도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넘어오면서 이 회색을 잘 보시면 계속해서 S&P 500 기업들의 이 예상 순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가 보이죠. 지금 현재 2024년 현재로 보게 되면 순이익이 2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서 PER도 지금은 22.5배 정도 되는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지도 비싸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2000년대 버블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 미국 시장이 버블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다고 해서 평균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다소 높은 위치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며칠 올라도 찔끔찔끔 오르고 찔끔찔끔 내려오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지금 0.5% 금리 인하를 하면서 고용과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물가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 우려 이런 부분들이 혼합되면서 통화 정책과 경기가 침체냐 아니면 부진한 거냐 괜찮으냐 여기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대형성 종목 부분들이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수혜를 받는 중소형 섹터 부분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 부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기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데이터 그래서 3의 룰 그죠? 실업률이 저점 대비 1% 상승하면 침체였다는 통계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는 부분 저도 여기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착륙 우려 데이터가 있는 반면에 연착륙을 기대하는 데이터 부분도 많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공급망 압력 부분 그 물가가 그죠? 물가는 공급 때문에 안정화되는 부분. 특히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죠? 이 중국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 대한 경기 우려보다 중국에 대한 경기 우려가 큰 거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중국 시장 하락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최근 일주일 부분에 있어서 중국 시장이 리바운딩 들어왔고 어제 경기 부양과 관련된 금융시장 세 분이 이야기, 립 서비스를 통해서 어제, 오늘 급등했었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어제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게 되면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이 파란색이지만 절대적으로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양호한 부분이고 중국은 이렇게 바닥에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고 앞으로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왜 미국 시장에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고 하죠. 그죠? 중국이 이 회색이 중국 수출 물량입니다. 그죠? 수출 물량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다 과잉 생산 밀어내기 수출이죠.
그런 수출 단가를 보면 압니다. 그죠? 수출이 잘 되고 수출 가격이 같이 올라야 산업이 발전하고 국가 경제가 괜찮은 건데 중량은 물량은 커지는데 그죠? 가격은 밑으로 내려간다. 반반 덤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중국이 생산해서 서방 국가, 특히 미국에 공급하는 이 가격 라인 부분이 낮으니까 미국은 앉아서 뭡니까?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흐름이죠. 그죠? 이런 미국 디스인플레이션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80년대에 그죠? 80년대 90년대 부분에서 일본이 그죠? 미국에 도전하다가 미국 압박을 받고 그러면서 잃어버린 20년, 30년 하듯이 쭉쭉 내려왔었잖아요. 그죠? 그때 일본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모처럼 만에 칼을 딱 뽑아들었습니다. 그죠? 금융시장 3명이 모여서 합동 기자회견을 어제 보였죠. 이미 이틀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영레포 금리도 0.2% 인하하고 모기지 금리도 0.5% 낮아질 부분이고 거기다가 연내 지급 준비율도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고 아직은 실행을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사실 2022년 4월부터 지급 준비율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낮췄다고 중국 시장이 올라갔습니까? 잠깐 반등을 했죠. 그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중국의 백화점들이 문 닫는 백화점 주구장창 많죠. 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8월 달 중국 도시 그 청년 인구의 실업률이 18.8%. 18.8%. 그거 중국의 수치 믿을만 하지 못하죠. 그죠? 높은 거 어떻게든 낮게 보이려고 한 게 18.8%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경기 부양 한번 했다고, 경기 부양한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주시장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대출도 하겠다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 통화 정책만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우리 시장도 계속 돈 풀면 주가가 올라가나요? 오히려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주식 다 때릴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펀더멘탈과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같이 갖고 가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흐름 부분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죠? 중국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압니다. 2021년 8.4%, 팬데믹 때 3%를 제외하고는 그죠? 2023년 5.2%, 그리고 올해 5%를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지만 2, 4분기까지 4.7%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로 가게 되면 4% 내외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는 1, 2% 되지 않겠느냐. 1, 2%면 뭡니까? 중국 성장 끝났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죠? 성장률이라는 거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아시죠? 그죠? 삼성전자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죠? 9만전자, 10만전자 간다고 증권사 리포트 쓰던 때부터 박살나고 있는데 실적이 이미 꺾였습니까? 아직 안 꺾였어요. 그죠? 그런데 JP모간이 추석 이후에 19일 날 하향 리포트를 나오면서 박살, 하이닉스도 박살. 그죠? 이미 여러분들께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IT 기술주들 미국 제조업 지수가 바닥을 찍기 전까지는 쉽게 돌아 나오기 어렵다. 그죠?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중국 관련주 오늘 올랐다고 좋아할 일 아니잖아요. 그죠? 자, 홍콩 지수입니다. 먼저 그 뉴스를 반영해서 요 최근 며칠 올라왔다가 오늘 갭상승해서 장대 음봉을 맞았죠. 그죠? 오늘 12시에 올려드린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왔을 거고. 그리고 상해 종합 역시, 그죠? 내려오고 있는 60일, 120일 이평 라인 부분에 저항을 받고 더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주식은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뭐예요? 난데없이 어제 오후부터, 그죠? 화학업종, 철강업종, 그죠?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중국향 화장품 관련들. 그리고 게임주 일부 이런 쪽이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때가 뭡니까? 비중 축소의 기회다. 자, 이스라엘 헤즈볼라 하루 1,300개 폭격했다는 거 이거 누누이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HSBC, 제가 석 달 만에 말 바꾼 이 HSBC 한국 주식 비중 축소, 그죠?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그죠? 얘네들 갑자기 왜 이럴까? 그죠? 3개월 전만 해도 비중 확대하라더니 3개월 전이 거의 고점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구장창 내려오는데 메모리 반도체 투자 심리 약화하고 밸류업 기업 참여 저조 등 거론하면서 우리 시장 안 좋다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계 증권사 말 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힘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더 갖고 있잖아요. 안타깝게. 그죠? 그네들이 매도할 때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은 개인 투자가 돈 많은 개인 투자가 다 쫓아보내. 그죠? 기관 투자가도 개인 투자가 해외로 가는 게 좋다고 선동해.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 주식 국장을 지킬 겁니까? 그죠? 자, 그런데 밸류업 발표했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고 해서 구성 종목 100개 기업. 결론만 얘기하면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 다운이죠. 그죠? 100개 종목 선정되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던 기업들은 다 밑으로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포함된 기업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주성엔진, 파크시스템, 신텍, 하나모티 반도체, 소부장 쪽 라인 반토막 난 종목들 쭉 들어가 있고, 그죠? 거기에 소비재 쪽, 자유소비재 쪽도 보게 되면 골프존이라든지 FNF라든지 쭉쭉 미끄러져서 반토막 난 애들 대부분이 그런 종목들 들어갔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화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코스피 유가증권과 코스닥을 적정 비율 맞추고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 대표성이나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한 게 뭐예요? 그죠? 투자 지표 비교하는 데 있어서 PBR이 코스피 200과 KRS 300보다도 높고, 그죠? PER도 높고, 그죠? 이런 유형의 종목을 선정을 하면서 거기에, 그죠? 통신주도 빼, 지주사도 빼, 그리고 잘 나가고 있는 화장품도 빼, 종목 하나 없이, 그죠? 도대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이거 했다는 건 정말 그게 주가입니다. 포함된 주가들, 신텍, 이렇게 오래 떨어진 종목들, 골프존, 그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에요. 시장보다 못한 종목들. 이게 무슨 밸류업입니까? 밸류업. 하나은행, KB금융지중 다 떨어졌죠.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반도체 수출 모멘텀과 이 부분은 지난주에 이미 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이미 반도체와 IT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이야기하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내일 새벽에 나오니까. 그죠? 근데 이놈들도 참 이상한 증권사들이죠. 모건 스탠리. 그죠? 결론,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하면 HBM 시장 점유율이 SK 하이닉스가 53%고 마이크론이 9%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고평가고. 그죠? 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주가 수익비율이 7배, 내년에 4.4배, 마이크론이 145배, 내년에 10배. 이런데도 마이크론은 동일 비중. 하이닉스는 비중 축소. 그런데 그걸 막아줄 개인도 없고 우리나라 기관도 없습니다. 이게 국장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자, 할 얘기는 많지만 나중에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마치고 잠시 후에 6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뉴스에 의한 상승과 하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장의 본질적인 흐름 부분들을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상승하느냐 아니면 하락하느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사고 파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이 많이 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주식은 큰 그림을 보면서 추세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떨어지는 거 몇 년을 들고 있어도 회복하지 못하는 것 또한 주식이라는 걸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